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마찰력을 포함한 일과 에너지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력에 의한 시스템에 행해진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이란 우리가 어떤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선정한 공간이나 그 물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이러한 시스템은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경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 경계를 통해서 일과 열이 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그러한 그 열과 일에 의해서 시스템의 에너지는 변화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또 연력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력학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역학에 있어서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외력에 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먼저 일의 그 출입에 대한 부호를 우리가 부호 규약이 있는데, 항상 뭐 열이나 일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네가티브라고 즉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일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것이 마이너스, 나가는 것이 플러스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의 일은 어떤 이러한 일이 아니라 그 네트의 개념으로, 즉 W 네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들어오는 것이 마이너스, 나가는 것이 플러스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즉 W 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W in 마이너스 W out이 W 다시 W 네트 인이 있고 W 네트 아웃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W 네트 아웃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W 네트 아웃은 우리가 W out 마이너스 W in이기 때문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가 그냥 W로 생각을 하면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인데, 간혹 연력학 서적에 보면 W 네트 아웃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W라고 해놓고 들어오는 것이 마이너스, 나가는 것이 플러스라고 표기를 한 책도 있는데, 엄밀하게는 W 네트 아웃이면 들어오는 것이 마이너스, 나가는 것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개념이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그냥 일이나 열이나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프릭션을 포함하지 않는, 즉 마찰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결국 그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우리가 델타 E 메커니컬이라고 할 수 있고, 즉 W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마찰력을 포함을 하게 되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보존력으로, 특히 비보존력 중에서도 어떤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그 비보존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이러한 물체를 어떤 일정한 힘 F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항상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은 발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외력 F에 의한 일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마찰력 FK에 의한 일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초기 속도를 우리가 V0라고 하면 이제 V라는 속도로 이제 속도가 변하게 되게 될 것이고, 항상 이제 어떤 거리를 이동을 해야 이제 즉 이제 변이가 있어야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변이의 방향과 이제 이런 힘들의 방향을 이제 병행하게 했을 때 우리가 일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경우는 어떤 이제 뭐 각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FD와 그리고 FKD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먼저 이제 힘이 아니고 이제 일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그 운동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 블록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F는 MA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시그마 F는 F-FK가 되게 되고, 이제 뭐 MA는 그대로 이제 관성 텀은 그대로 MA가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식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FK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제 운동 마찰력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일정한 힘을 우리가 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등가 속도 키네매틱 방정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키네매틱 이퀘이션에 이제 우리가 A 대신에 이제 다음에 값을, 즉 이제 A는 그 n분의 f-fk를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fd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 플러스 이제 fkd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fd는 우리가 외력에 의한 일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fkd는 이제 마찰력에 의한 일,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은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결국 FD는 델타 K 플러스 FKD로 우리가 이제 그 마찰력을 포함한 일을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보존력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마찰력이 작용할 때 이제 다음에 그 식을 유도를 했었고, 이때 이제 우리가 마찰력에 의한 일은 결국 이제 우리가 외력에 의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마찰력에 의한 일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그 열 에너지의 이제 변화를 야기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등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FKD 대신에 이제 델타 그 이 서머를 그 사용을 해서 이제 식을 표기를 하면 결국 FD는 델타 K 플러스 이제 델타 E 서머리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앞서는 이제 이렇게 수평면에서 이제 힘을 가해서 이제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제 비탈면을 변해서 이제 그 물체가 이동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위치 에너지도 변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텐셜 에너지도 변함으로, 따라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고려를 하면 결국 델타 K 플러스 델타 U 플러스 델타 E 서머리 되게 되고, 결국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다음에 보시는 그 델타 E 메커니컬과 같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찰력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하면, 이제 FD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W로 표기를 해서 W는 이제 델타 E 메커니컬 플러스 델타 E 서멀로 이제 표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마찰력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비보존력을 이제 포함한 에너지 보존식은 이제 다음에 이제 isolated 시스템과 non isolated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 식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이제 델타 E 그, 그 인터널이 이제 어떤 마찰력과 같이 그런 비보존력에 의한 이제 에너지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통해서 이제 열과 일의 출입이 없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W는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에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보존식을 작성을 하면 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비보존력을 포함한 이제 일반식은 아래에 이제 W는 델타 K 플러스 델타 U 플러스 델타 E 인터널로 이제 작성을 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아래에 이 식을 더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W othe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래에 이 그 식에 대한 그 각 항들에 대한 설명에 보면 그 포텐셜 에너지에 관계된 것은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우리가 외력에 의한 그 운동 에너지를 변화를 하는 것은 결국 K1과 K2로 우리가 대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W other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마찰력에 의한 일이라든지 기타 어떤 비보존력에 의한 그 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W other에는 만일에 이제 마찰력과 같은 그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W other이 되게 될 것이고, 어떤 이제 뭐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이제 부피가 엄청나게 급격히 이제 팽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경우는 그대로 이제 플러스 W other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마찰력에 의한 일만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블록을 이제 12N의 이제 일정한 힘으로 이제 이러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델타 X가 이제 3m만큼 이동을 했을 때 이 VF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블록의 질량은 6.0kg으로 주어져 있고, 블록과 바닥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 그 μk의 값은 0.15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외력 F에 의한 일은 결국 F 곱하기 델타 X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마찰력에 의한 일도 이제 FK 델타 X가 되게 되는데, 일단 FK는 우리가 또 마찰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은 우리가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운동 마찰력은 이제 다음에 μk 곱하기 이 수직 강력 n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fy는 제로라는 식에 의해서 결국 이제 수직 강력은 mg와 같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마찰력 fk는 이제 각각의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8.82 뉴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평면 상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얻기 때문에 이제 식은 다음과 같이 그 W는 이제 외력에 의한 1W는 델타 K 플러스 델타 E 인터널로 작성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그 이제 델타 인터널은 결국 델타 그 E의 그 서멀과 같은 값일 것이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만일에 우리가 1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μkd로 이제 이쪽 좌변에 표기를 해야 되지만, 어떤 델타 E 서멀로 이제 표기를 할 때는 그 플러스 다음과 같이 fkd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값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FKD가 되게 되므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든지 어쨌든 이 마찰에 의한 그 일이나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를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값이 대부분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변화량이 뭐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제 델타 E 델타 즉 이제 에너지 변화량 부분은 모두 플러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이 부분도 플러스 FKD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찰에 의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마찰을 포함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외력에 의한 일에다가 이 마찰에 의한 일을 빼줘야 혹은 우리가 전체 네트 폴스를 구하면 어차피 마찰력을 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과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한 부호를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쉬운 쪽으로 이제 하나를 암기를 해두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헷갈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이제 VF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F는 루트 n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FKD 플러스 F 델타 X가 되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 M과 FK와 D와 F와 델타 X의 값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결국 이 경우도 이제 D와 F 델타 X는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8m/s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어떤 블록이 이제 초기 속도 VA로 이제 스프링에 충돌을 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이제 겪어서 VD의 속도로 이제 다시 튕겨져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각각의 이제 에너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충돌하기 전에는 이제 이 블록 A는 이제 운동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1 MVA의 제곱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충돌을 하면서 스프링이 이제 압축이 되어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식으로 즉 이제 스프링에 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더한 것으로 우리가 토탈 에너지를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최대로 압축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블록은 이제 운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즉 이제 속도 V는 0이 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남게 되고 이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이제 최대값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물체는 이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튕겨져서 운동을 하게 되게 되고 이제 스프링이 이제 원래 길이로 즉 이제 충돌하기 전에 길이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블록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 에너지만 있고 이때 이제 속도의 방향은 이제 반대가 되었지만 어차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호를 고려를 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 MVD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어차피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은 의미가 없고 만일에 이제 마찰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초기 속도 VA와 VD는 이제 VD의 이제 크기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블록의 질량은 0.8kg이고 VA는 1.2m/s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에 대한 질량은 무시를 하고 이제 스프링 상수의 값은 50Nm일 때 스프링의 최대 압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블록과 바닥면 사이에 운동 마찰계 수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을 고려한 그 이제 에너지 보존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즉 이제 답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찰력 FK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FKN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μKmg로 계산을 하면 되고, 또한 현재 어떤 외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외력에 의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 대한, 즉 이제 고립계에 대한 에너지 비보존력을 포함한 에너지 이퀘이션은, 일단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제를, 그 예제가 있는 이제 책을 그 참고를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캡처를 해서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식을 사용을 하지만, 이 식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더 많이 활용을 해서, 혹은 이 아래 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이제 헷갈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식보다는, 혹은 뭐 이쪽은 어차피 뭐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에 대한 것은, 즉 이제 비보존력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식은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이제 W other 부분에는 항상 어떤 이제 비보존력에 대한 그 항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W other에 그 마찰력이 들어오면 이제 이 경우는 마이너스 W other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마찰력에 의한 일은 결국 이제 우리가 초기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감소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나중에 에너지는 항상 이제 초기 우리가 주어진 에너지보다 이제 작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의미이므로 당연히 W other에는 이제 마이너스 그 값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동력학에서도 이제 이 식을 더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물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암기를 해 두시면 이제 동력학에 가서도 이제 식이 그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암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변화량은 대부분은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어떤 마찰이 포함이 되면 항상 속도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값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 이제 델타 K, 델타 U, 델타 E 인터널에 그 해당되는 이제 다음에 식을 작성한 범위는 이제 이 C번까지를 이제 A에서 C까지 변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초기 이제 충돌하기 전이 이제 초기 상태이고,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스프링이 완전히 그 최대로 압축이 되었을 때를 이제 나중 상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델타 K는 이제 초기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A의 제곱이었고, 나중 운동 에너지는 VC가 0이 되게 됨에 의해서 0-2분의 1 MVA 제곱이 되게 되고, 델타 U는 항상 이제 나중 에너지 빼기 초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라는 것이 붙으면 이제 그러한 의미이므로 이제 2분의 1 KXC의 제곱 마이너스 초기 그 블록이 이제 충돌하기 전에는
이제 이 스프링에 대한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냥 2분의 1 kxc의 제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찰에 의한 그 델타 E 인터널은 mu k mg xc가 되게 되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혹은 어차피 이제 델타 E 인터널은 우리가 어떤 뭐 열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앞서 제가 이제 권해드린 그 식에 의하면 결국 W other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식을 항상 작성할 때는 어떤 일과 열에 대한 식은 따로 작성하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것은 이제 에너지끼리만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찰에 의한 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우변에 마이너스 mu k mg xc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그 고립계가 아니라 결국 마찰력에 의한 일이 그 시스템에서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나간 것과 이제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즉 이제 소실된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소실된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나간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나간 일은 이제 열 에너지로 이제 방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쉬운 식으로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XC에 대해서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아래와 같은 식이 되게 되고, 결국 이제 XC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근의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XC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0.25m와 그리고 0.092m가 나오게 되는데, 또 이제 압축된 양이라고 해서 또 착각을 해서 마이너스 0.25m를 잘못 또 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길이를 계산을 한 것은 이제 항상 플러스 값을 이제 취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xc는 0.092m가 이제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sc가 이제 최대 늘어난이 아니고 최대로 이제 압축된 양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최대 압축량은 0.092m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